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를 좀 열어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오늘 연습해서 띄워주실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런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은 강아지를 찾아봐도 되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은 고양이를 찾아봐도 돼요. 어떤 이미지든 상관은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하나 찾으셨다면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요 강아지가 마음에 드네요. 자, 이 강아지 이미지를 저장할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죠? 이걸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어디다 저장하느냐? 저번에 우리 폴더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죠? HTML 연습. 그죠? 이 폴더 안에다가 이름은 그냥 1이라고 해서 저장해 주세요. 지금 얘가 1이고 파일 형식이 jpg니까 지금 저장하는 이 이름은 1.jpg라는 파일 이름인 거네요. 그쵸? 이렇게 저장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제가 아까 이 HTML 연습에다가 jpg 파일 하나를 저장한 거예요. 요렇게 하면 좀 세팅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미지 태그입니다. 쇼핑몰에는 많은 상품 이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겠죠? 우리가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를 올릴 때 그때도 그 상세 페이지로 올려지는 태그가 imgsrc라는 이 태그가 들어가게 돼요. 물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올리시겠지만 웹에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이런 식으로 GIF나 JPG, PNG 등의 형태의 그림을 표시할 때는 이런 태그를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로고 바꿀 때 이거 써봤죠? imgsrc에서 뭐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미지 태그인 거예요. 그래서 src에서는 여기는 경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jpg면은 imgsrc 1.jpg 이렇게 적을 테고요. 아니면 경로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면 여기 이제 복잡한 경로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웹상에 있는 이미지다. 그럼 이게 웹상의 경로가 들어가겠죠? ALT라는 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적는 란인데요. 우리가 보는 설명이 아니라 이 설명은 로봇이 읽어낼 때의 설명입니다. 보통 크롤러라든지 그 웹을 읽어내서 검색어에 반영시키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그 쇼핑몰의 글을 읽을 때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요. 얘는 그림이구나, 얘는 글이구나 이런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거다라는 걸 ALT라는 영역에다가 설명을 적어주면은 그 로봇도 이 그림은 이거를 말하는 그림이구나를 알아보겠죠. 그래서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LT 자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쓰게 됩니다. 어라인이라는 건 정렬 방식이고요. 와이드가 너비, 하이트가 높이, 보더는 두께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볼 건데 여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src에다 그냥 1.jpg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 정도면 좀 보이죠? 요 src 대신에 쓸 거예요. 자, 이제 메모장을 좀 열어보시겠어요? 자, 메모장을 열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꺽쇠 img src는 1.jpg. 자, br은 줄내림 태그였어요. img src는 1.jpg, 1.jpg를 띄우는데 얘를 와이드, 너비는 200, 그 다음 하이트 100으로 하겠다 하고 여기 br 줄내림 태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br을 좀 예쁘게 가독성을 위해서 줄을 내릴게요. 이렇게 img src는 1.jpg
보더는 O, BR, IMG, SRC는 1.jpg, ALT, 카페, 이거 강아지 그림입니다. BR. 끝에는 사실 BR을 넣는 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할 건데, 이 저장하는 경로는 아까 그 HTML 연습, 아까 강아지 넣었던 경로 있죠?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몇 번까지 했지? 5는 했네. 7에 안 했다. 7.html.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됐을 거고요. 요걸 한번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옆에 7.html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 그림들이 뜬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띄워본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 1.jpg가 뜬 거고, 그 밑에 BR 쓰니까 줄이 내려가서 여기 이제 나온 거는 화이트 너비가 200에 하이트 높이는 100으로 조절돼서 나온 거고요. 요 다음 거는 보더, 즉 두께를 5만큼 두껍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로봇이 읽어드릴 땐 강아지 그림입니다 라는 글씨가 보이는 거죠. 로봇한테는.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얘나 얘나는 똑같이 보이죠? 실제로 우리 볼 때는.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거를 1.jpg라고 돼 있는 부분들을 카페24에 있는 그 주소로 바꿔서 띄워보면은 이 강아지가 뜨는 게 아니라 카페24 주소가 뜰 거예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jpg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거 말고 만약에 웹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다면 그 웹 주소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카페24를 가지고 했지만 꼭 카페24를 가지고 하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카페24 쇼핑몰로 일단 찾아갔을 때 이 주소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 있을 거예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르고 여기 1.jpg 대신에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만약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했다면 여기서 아까 7.html 연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즉 이거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지금 웹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그 주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주소를 내가 1.jpg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었던 거고, 그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웹상의 주소를 넣으면은 그 웹상의 주소에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 지금 제가 따라하라고 해서 이 부분 밑에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요, SRC로 이제 위치 URL을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카페24 로고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났을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은 다른 거 설정한 건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의 경우는 요거죠. 여기는 화이트는 200, 하이트는 100으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너비는 200, 높이는 10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즈로 조절이 돼서 나왔겠죠. 세 번째 그림의 경우는 보더는 5를 줬죠. 그래서 이미지 테두리를 5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 네 번째 그림의 경우는 Alt라는 태그를 썼는데 원래는 옛날엔 이랬어요. 마우스 포인터를 그림 위로 올렸을 때 글자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안 나타나요. 요거는 실제는 로봇이 읽어드리는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마우스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글자가 보였거든요. 그건 진짜 옛날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옛날이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올려도 글씨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책의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다 보니까 글자를 아마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웹크롤러가 읽어드리는 문자인 거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롤러가 읽어드릴 때 아 이게 카페24 로고구나 라는 거를 얘가 알아보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띄워주긴 띄워주는데. 그래서 검색할 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알트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앵커 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앵커 태그는 지정한 문자나 아니 지정한 문서나 파일로 하이퍼링크가 되게 지정을 해줄 때 나타나는 태그가 앵커 태그예요. 해서 A 태그라고도 하는데 AHREF 해서 URL을 넣고요. 타겟은 이동할 곳을 넣게 됩니다. 요 지금 물결 표시 안에 아까 이미지 src가 들어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물결 표시 있는데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를 눌렀을 때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태그가 앵커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href에서 요 URL 적는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로 넘어가게 되는, 즉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되는 URL을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동할 곳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블랭크나 셀프는 이제 기본 화면인데 블랭크 같은 경우는 링크된 내용을 새 창을 하나 더 열어서 보여줄 때 블랭크를 쓰고요. 셀프의 경우는 링크된 내용을 현재 창에 보여줄 때 셀프를 씁니다. 그리고 페런트나 탑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링크된 내용을 이전 창에서 보여줄 때, 그리고 탑의 경우는 링크된 내용을 프레임이 혹시 있다면 프레임을 없애고 현재 전체 화면에 보여줄 때 탑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URL 지정하는 이 href라는 이 a 태그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 타겟은 얘네들을 다 외우기 힘들다면 셀프나 블랭크 정도만이라도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고 실습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이미지 태그를 좀 전에 연습을 하셨잖아요. 이거 좀 전에 적은 거죠, 그쵸? 요 앞에다가 일단 제가 줄을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보기 편하게. href 하고 http 땡땡 따다다 네이버.com 만약 이렇게 적고 이미지 태그 뒤에다가 /a 이렇게 적으면 얘가 a 태그로 감싸지죠. 그럼 얘를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가는 그런 코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대로 제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이미지 태그를 그냥 넣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시 불러와 볼게요. 아까 여기서 F5번 눌렀어요. 첫 번째 거에다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가 하나 띄어지는 거 보이세요? 자, 기본적으로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네이버로 바뀌어요. 그쵸? 기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타겟이 셀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한 내용이 현재 창에 보여지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타겟은 블랭크다 제가 이렇게 적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기 네이버.com 뒤에다가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 자, 만약 이렇게 적고 또 저장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요 첫 번째 걸 찍었을 때 새로 창이 네이버가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창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새로 네이버 창이 뜨죠. 이게 타겟이 하는 역할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셀프랑 블랭크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요거 연습을 한번 가볍게 보셨다면은 이번에는 요 내용을 적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적을게요. 네, 여기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href http 땡땡 www 네이버.com
하고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여기는 네이버 페이지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네이버 페이지라는 글자를 제가 적었잖아요. A 태그 사이에다가. 그러면은 네이버 페이지라고 적은 이 부분이 파랗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보면은. 그래서 여길 누르면 네이버가 열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ahref 그래서 메일2 이 메일2는 사실 많이는 안 써요. test.com 이거는 뭐냐면 메일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고 ahref 여기는 http 땡땡 www.naver.com 타겟 언더바 블랭크 네이버 새창 띄우기 해서 A 태그 닫아볼게요. 지금 이 실습 내용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쵸?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저는 여기 8.html. 자, 그러고 아까 8.html을 불러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BR을 쓰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줄이 이어져서 보일 거고요. 이 네이버 페이지라는 부분을 누르면 이 화면이 네이버로 바뀌어지죠.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웃룩이 열리면서 메일 보내는 창으로 나와요. 그럼 세 번째, 새 창 띄우기는 지금 현재 이 창이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 네이버 창이 따로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예전에 배운 걸 좀 응용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이 사이에다가 BR 뭐 이 뒤에다가 또 BR BR이 줄내림 태그였잖아요. 이렇게 BR을 넣어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을 조절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 BR을 안 넣으면 아까 한 줄로 나왔던 거 보셨죠? 제가 줄을 이렇게 따로 세 줄을 적었어도 BR을 안 적으면은 그 엔터가 안 먹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줄이 그냥 이어져서 보여요. 근데 BR이라는 거 이렇게 넣으면은 줄내림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내려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페이지 누르면 이 페이지가 바뀌고 메일2는 아웃룩 나오고 네이버 새 창 만들기는 새로 창이 뜬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 개만 더. 자, 이미지 맵이라는 거는 그림의 일부분을 클릭했을 때 다른 문서나 파일로 하이퍼링크 되는 걸 이미지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img-src URL 적고 기본적으로 이 맵하고 연결을 할 유즈맵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샵 그림 이름을 넣게 되면은 맵 네임의 이 그림 이름에 따라서 어떤 영역의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URL을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이미지 맵입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려면은 어느 위치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쉐이프는 영역 모양인데요. 렉트 같은 경우는 사각형 영역을 지정하는 거고 서클은 원형 영역을 지정할 때 폴리 같은 경우는 다각형 영역을 지정할 때 고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4개의 숫자로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href 이거는 이제 하이퍼링크 HTML 연결하는 거예요.